오늘 장을 미리 준비하는 투자자분들께 바치겠습니다. 오늘 장 시장에서 가장 산업과 모멘텀에 관한 이슈를 잘 반영해줄 4종목 선별해보고요. 그 안에서도 원픽 종목 제시해드리는 오늘의 투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DB금융투자 김병수 PB, 훈훈한 주식 김지훈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와, 오늘은 저 굉장히 든든한 게 두 분의 종목이 너무 잘 가고 있어요. 맥쿼리 인프라도 꾸준하게 잘 올라와주고 있고, 그리고 또 김지훈 대표님은 항상 대형주만 언급하시다가 감성코퍼레이션이라는 종목 좀 시총이 작다 생각을 했는데 굉장히 가볍게 잘 올라오면서 어제도 급등 양상을 보였거든요. 잠시 후에 살짝 리뷰 들어보고 일단 오늘 종목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김병수 PB님이 주목하고 계시는 오늘 장 4종목 어떤 종목입니까? 네, 한 신고가와 그리고 외국인 순매수, 그리고 기관 순매수가 이어지는 4가지 종목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우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 여파로 반도체 쪽이 좀 좋았는데 이수페타시스를 조금 설명드리려고 가져와 봤습니다. 신고가가 나오게 되면서 상승률이 굉장히 좋은데 데이터 센터 관련 매출이 있는 업종 중에 그리고 또 AI 반도체 쪽 테마성이 있는 소부장 업체가 좀 많이 오른 게 아닐까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전자제품 핵심 기판이 이제 MLB 멀티레이어 보드라고 표현이 되고 있는데 이걸 전문적으로 생산하고 있어서 데이터 센터 서버에 납품을 하고 있다라고 알고 있으면 좋으실 것 같고, 특히 미주 고객사 위주로 분명히 비중국 업체 외에 다른 업체들을 찾을 거기 때문에 여기서도 수혜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은 이제 외국인 순매수가 좀 상위 종목으로 나왔던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조금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가 많이 쉴 때 조금 안 좋았던 종목이긴 합니다. 하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연결 매출액이 연간으로 한 15%가량 증가한 2조 2천억 가량이 나올 것이다라는 기대 어린 시선이 나오고 있고, 그 이유는 이제 램시마 SC를 필두로 한 주요 품목들이 매출 성장이 견조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램시마 SC 같은 경우에는 또 그리고 유플라이마 같은 경우에는 기존 바이오시밀러 품목에 비해서 수익성도 좋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바이오 쪽 잘 갈 때 셀트리온 그룹주도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이제 TLB라는 종목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TLB 같은 경우에는 감산 쪽, 어떻게 보면 PCB 기판 쪽에 가깝고 그리고 DDR5 쪽에도 가까운 종목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번에 이슈 중에 하나가 기관 순매수가 조금 상위 종목으로 잡히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한국거래소의 우량 기업부 리스트에 올라갔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작은 회사였다가 신성장 기업, 그리고 중견 기업, 벤처 기업, 우량 기업으로 발전하는 순서가 있는데, TLB 같은 경우에는 2020년에 코스닥에 입성하자마자 3회계 년도 만에 평가가 매우 우수로 잡혔기 때문에 기관 순매수도 충분히 이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특히 반도체 한파가 어떻게 보면은 많이 완화되고 있고 앞으로 하반기도 반도체가 괜찮을 수가 있어서 DDR4 그리고 DDR5 쪽에서 좀 관심 받을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삼성 엔지니어링을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순매수가 거의 한 3개월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건설로 알려져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택 쪽에 치우쳐 있지 않고 해외 쪽 수주가 좀 이어지는 종목인데, 이번 1분기 수주는 조금 목표치에 비해서 조금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조정이 나오고 있어서 하반기에 수주 목표를 과연 이룰 수 있을까가 좀 관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삼성 엔지니어링도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오늘 4종목 안에서 또 2종목이나 기판 종목을 가지고 오셨는데, 사실 밤사이에 엔비디아가 또 한 번 이제 급등을 해주면서 오늘 국내 증시에서도 좀 훈풍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이수페타시스는 워낙 이제 대규모의 고객사를 확보한 상태이고 AI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서 더 에너지가 강하게 느껴지고 있는데, 이수페타시스가 추가적으로 오를 룸이 더 많을까요? 아니면 덜 오른 TLB의 추가적인 상승 룸이 더 높을까요? 길게 보면은 TLB가 조금 더 안정적인 투자를 이어질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지만, 이번 주 나아가서 이번 달까지는 이수페타시스의 어떻게 보면 변동성이 조금 더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AI 서버에는 일반 서버보다 5배에서 6배 이상의 반도체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그 MLB 멀티레이어 보드 요거를 생산하는 페타시스 쪽에 좀 관심을 좀 둘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수페타시스 일단 이번 달까지는 어느 정도 상방의 변동성이 있기에 조금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 중장기적으로는 TLB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감성코퍼레이션 우리 김지훈 대표님 잠시 후에 또 전략을 들어볼 텐데, 오늘 장 주목하고 계시는 4종목은 어떤 종목입니까? 네, 첫 번째 종목은 한미반도체입니다. 한미반도체는 그 글로벌 반도체 테크인사이트에서 선정한 국내 기업으로 유일하게 세계 10대 베스트 반도체 장비 업체에 선정될 정도로 굉장히 높은 기술 진입 장벽을 갖고 있고요. 이 인공지능 관련돼서 이 딥러닝을 구현하기 위한 HBM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이 후공정적인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공정 장비 관련돼서 아마 국내에서는 선발주자에 해당되는 한미 반도체가 계속 주목을 받는 것 같아서 사실 탑픽주로 엄청 고민을 했는데 주가가 좀 다소 부담스러운 자리라서 네, 그렇게 됐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현대일렉트릭입니다. 이 소위 말하는 발전기나 변압기 차단기는 계속적으로 사람들한테 크게 관심은 없지만 꾸준히 계속 성장하는 업종이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도 어제 사우디아라비아랑 태양광 발전용 변압기 780억 수주가 나왔는데, 수주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우디아라비아는 이제 최초라기보다 사우디아라비아를 처음 이제 타겟으로 이제 중동 쪽에서 굉장히 이런 수요가 빠르게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사우디아라비아 외에도 지금 유럽과 북미에서 엄청나게 신규 수요, 교체 수요가 있다는 거. 그래서 인프라 관련돼서 이 변압기, 차단기 이런 전력기기 쪽은 계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종목은 SBB테크입니다. 사실 로봇 관련된 회사가 굉장히 그 높은 성장성에 비해서 실제 숫자가 안 찍히거든요. 매출과 이익의 규모가 굉장히 작고 대부분의 회사가 적자인데, 이 로봇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 감속기라는데, 감속기는 어려운 게 아니고요. 큰 힘이 필요할 때 모터에 붙어서 이 출력 토크를 힘을 크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핵심 부품 장비입니다. 로봇에 들어가는 감속기가 부품단에서 30에서 40%를 차지하기 때문에 굉장히 핵심 주요 부품인데, 이 감속기는 대부분 다 일본산을 쓰는데, 이거 관련돼서 SBB테크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SPG가 굉장히 국산화에 성공했고, 이제 국내 업체들도 대규모 다 이제 SPG나 SBB테크 쪽으로 감속기를 국산화할 수요가 엄청나게 많이 있다는 거. 그래서 감속기 관련돼서 최근에 이제 SBB테크가 지금 300억 정도 전환사채를 발행했는데, 보통 전환사채 발행하면 부정적으로 인식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감속기 연구개발이나 감속기의 캐파를 증대하기 위한 전환사채이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중에 일부는 이 회사의 모회사인 KPF가 100억 원을 인수하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돼서는 시장에서 좀 긍정적으로 인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종목은 BH인데요.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생산량 증가가 예상되는데, 아마 이 고객사의 신제품에서 스펙 변화가 일어나고, 이 회사도 중화권 관련돼서 진출하는 부분이 있는데, 중화권 경쟁사인 패널 업체가 경쟁력이 상당히 악화돼서 이 부분 반사수혜를 좀 받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차에 들어가는 와이어링 하네스를 대체하는 BMS용 연성 회로 기판에 대한 매출도 굉장히 큰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김지훈 대표님도 보시면 한미반도체를 또 엔비디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는 한미반도체를 가지고 오셨는데, 지금 많이 이미 올랐잖아요. 이수페타시스처럼. 그러면 갖고 계신 분들은 지금 자리에서 어느 정도 좀 물량을 정리해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가지고 오신 건가요? 아니면 중장기적으로도 긍정적으로 보시기에 가지고 오신 건가요? 저는 중장기적으로 좋게 보는데, 지금 주가 수준은 좀 부담스러운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어느 정도 갖고 계신 분들은 줄여야 되나요? 아니면 그냥 계속 들고 갈까요? 저 같으면 물량을 좀 줄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미반도체를 비롯해서 변압기 관련 종목, 그리고 로봇 감속기 SBB테크, 그리고 BH 네 종목으로 선정해 주셨는데, 잠시 후에 원픽 종목 자세히 들어보고요. 다시 김명수 PB님으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종목 선별을 해주셨어요. 기판 관련주가 그중에 두 종목이었는데, 원픽 종목 어떤 종목 제시해 주시겠습니까? 기판들이 많이 관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건설주를 조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네. 삼성 엔지니어링을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사명 변경 이야기도 나올 정도로 조금 건설 쪽 그리고 플랜트 쪽에서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1분기 매출이 한 2조 5천억 가량이 나오게 됐습니다. 전년 대비 한 17% 오르게 됐고, 영업이익도 한 2,200억 가량이 나오면서 전년 대비 한 29% 가량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작년이 물론 좀 안 좋은 해긴 했지만 올해 1분기도 나쁘지 않았다라고 요약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삼성 엔지니어링은 우리나라의 다른 건설사와 조금 달리 주택 쪽보다는 이제 정유 및 가스 사업 부문이라고 표현되는 화공, 거기서 한 48%의 매출, 그리고 플랜트로 대표되는 비화공 쪽에서 한 52% 가량의 매출이 나오게 됩니다. 특히 이제 비화공 사업 부문을 확대하려는 게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의 사업 목표긴 한데, 올 3월까지 수주가 한 2조 1천억 원 정도 나왔으면 2조 원 가량의 수주가 나오게 됐는데, 95.7%가 비화공 플랜트 쪽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비화공 사업 부문이 확대되는 게 삼성 엔지니어링의 성장에 좀 크게 관여가 되어 있다라는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주 일정 중에 좀 중요하게 나오는 게 사우디의 파드힐리 가스전이라는 가스전이 있는데 요거에 대한 입찰이 들어가게 됩니다. 대략 한 5조 원 규모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요 가스전을 입찰하게 되면은 지금 1분기가 수주가 조금 안 좋아서 주가 조정이 좀 나오고 있는데 요 5조 원으로 시작되는 요 가스전부터 시작되는 입찰이 만약에 성공할 수 있다면은 수주 목표를 나올 수가 있고, 하반기에는 인도와 그리고 인도네시아 그리고 사우디 쪽에 한 10조 원 규모의 수주 후보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절반 이상가량만 수주를 확보할 수 있다면 목표치를 채우게 되고, 그렇다면 올해 또 영업이익이나 매출액이 굉장히 나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결국엔 국내 건설 경기가 안 좋아서 건설업종이 어떻게 보면은 좀 주가 조정이 좀 많이 나왔는데, 삼성 엔지니어링은 해외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다른 타 건설사랑 비교하기에 조금 무리가 있다라는 분석도 함께 나오게 되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1분기 수주 물량 같은 경우에는 2조 원 가량이 나오게 됐는데 올해 목표치가 한 12조 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1분기 수주가 생각보다 기대치가 하회했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잘 가다가 3만 원대에서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지금 자리 또는 조금 아래쪽으로 내려오기 기다렸다가 투자 나가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특히 올 초부터 외국인 순매수가 굉장히 오랫동안 이어지고 있습니다. 외국인 순매수가 굉장히 이어지고 있는데 주가는 다시 조금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전고점인 한 32,500원에서 한 33,000원 선을 좀 짧게 목표가로 두시고 보신다면은 괜찮은 투자가 이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또 이제 워낙 해외 비중이 있는 건설사이기 때문에 최근 중동 쪽에 입찰이 지연되거나 아니면 좀 취소되는 사안들이 좀 많이 발생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한 부분의 리스크는 없습니까? 네, 방금 말씀하신 리스크 때문에 1분기 수주가 조금 저조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외국인 순매수는 이어지고 있지만 기관 또는 개인에서는 매도가 나오는 이유가 여기서 왔다고 쓰고 있고, 특히 주가가 생각보다 좀 많이 오른 편이긴 합니다. 3만 원을 넘어가는 모습을 보였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제 어떻게 보면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게 되면서 지금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한 29,000원 선 조금 아래쪽으로 많이 내려올 수가 있다면은 투자 이어나가기에는 좀 나쁘지 않은 차트 자리가 아닐까라고 좀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미 그러한 부분은 좀 1분기 안 좋은 실적에 다 반영이 됐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김재훈 대표님 네 종목 중에 원픽 종목 들어볼 텐데요. 어떤 종목 제시해 주시겠습니까? 네, 한미반도체랑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한미반도체보다는 주가 자리가 훨씬 좀 낮다고 판단해서 BH라는 종목을 가져왔는데요. BH도 1분기 실적은 그렇게 썩 엄청 좋지는 않았는데 2분기에 매출과 이익이 모두 좀 많이 회복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역시나 그 소위 말하는 북미 고객사 모델이 이제 하반기에 나오면 전년 대비해서 출하량 자체가 아마 약 최소 13%에서 최대 한 17%까지 증가하는 한 9,200만 대에서 9,300만 대를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북미 모델에 들어가는 거에 관련돼서는 사실 국내 경쟁사가 그 소위 말하는 경쟁사의 모델이 연기가 되는 바람에 그 시장을 이 BH가 좀 뺏어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2025년도에 휴대폰을 교체하려던 대기 수요가 2025년도에 적정한 모델이 안 나와서 2022년도에 그 공백기 대기 수요가 아마 올해 하반기에 신규 모델로 나오면 그 부분으로 대기 수요가 다소 존재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초과 수요에 대한 기대감도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무선 충전 모듈 사업이 이 수주 잔고가 꾸준히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분기별 안정적으로 매출 700억대 이상을 찍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LG전자로부터 인수한 이 무선 충전 모듈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크고요.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전체적으로 이제 연간으로 이제 실적을 말씀드리면 올해 같은 경우 영업이익이 뭐 20% 안쪽으로 줄을 걸로 예상했는데 지금 거의 1% 정도 줄거나 아니면 영업이익 작년도 수준 계속 유지할 거로 보고 있고요. 기대되는 거는 내년과 내후년의 실적인데요. 지금 매출만 지금 평균적으로 24년, 25년 한 13%에서 한 15%까지 증가가 예상이 되고 영업이익 단에서는 20% 넘는 평균 영업이익이 내년과 내후년에 모두 20% 넘는 영업이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수급을 보면 기간이 계속 한 달 내내 사고 있는데 현재 평단가랑 거의 비슷한 정도 수준에 기간의 평균 매수 단가가 한 23,700원 정도 수준이니까 현재 가격이 이렇게 부담스러운 수준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한미반도체와 고민을 많이 하셨지만 BH를 원픽 종목으로 제시해 주셨는데 감성코퍼레이션이 어제 또 급등을 하면서 이야기를 안 해볼 수가 없어요. 기존에 제시해 주셨던 목표가 3,400원을 도달을 했거든요. 지금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 좀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됩니까? 아니면 여전히 좀 오를 수 있는 상승의 룸이 있다고 보십니까?
비중의 문제인데 비중을 많이 갖고 있으면 최소한 절반 이상 저는 지금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덜어드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감성 코퍼레이션 자체가 기존의 FNF의 초창기 해외 막 진출해서 이제 막 폭풍 성장하려고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굳이 뭐 급하신 급전이 뭐 필요하거나 그러지 않으신 분 입장에서는 물론 제가 짧게 목표가를 말씀드려서 그거는 달성했지만 중장기적인 성장성은 여전히 좀 남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우리 김병수 PB님께는 맥쿼리 인프라 관련해서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 사실 이렇게 자산을 꾸준히 늘려오고 배당도 늘리고 있고 거래량도 실리고 있는 맥쿼리 인프라 지금 기관이 꾸준히 사주고 있고 오늘 가지고 오신 삼성 엔지니어링은 외국인이 꾸준히 사주고 있거든요. 두 종목을 당장 비교해봤을 때 너무 결이 다르긴 하지만 비중을 실는다면 맥쿼리 인프라에 조금 더 비중을 실은 게 좋을까요? 비중을 만약에 둘 중 하나 꼭 골라서 넣는다 그러면 맥쿼리 인프라가 조금 더 안정적인 투자는 맞습니다. 왜냐하면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수주 실적이 조금 실망스러웠기 때문에 차익 매물이 나오는 게 맞기 때문에 조금 아래쪽으로 더 내려갈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맥쿼리 인프라가 13,000원을 넘어가게 됐습니다. 전고점이 한 14,000원대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한 1,000원 정도밖에 생각보다 퍼센트로는 높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배당까지 생각을 하고 그리고 변동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안정적인 투자를 원하신다면은 아직 날이 추워지기 전에 날이 더워지기 전에 배당주 담아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맥쿼리 인프라 또 감성 코퍼레이션 너무 흐름이 좋았던 만큼 오늘장 두 분의 종목들 삼성 엔지니어링과 BH도 추가적인 상승 여력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분과 함께 해봤습니다. DB금융투자 김영수 PB 그리고 훈훈한 주식 김지훈 대표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